정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분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건 아니시겠죠? 정말 쫄딱 망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개그맨 출신이신데 최근에 유튜브, 책을 또 집필하는 저자, 공통점이 두 분이 있는데 또 양극단에 있는 두 분을 제가 비교를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가볍게 좀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이분 성함이 표영호 씨하고 고명환 씨, 같은 개그맨 출신이시죠. 근데 인생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극과 극이다. 두 분 다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임드가 아니죠. 개그맨 출신인데, 연예인 출신인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고명환, 표영호 누구지? 무슨 프로그램에 출연했지? 유행어가 뭐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저도 이분과 동시대에 거의 비슷하게 이분들 활동하실 때 제가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고, 한 분은 저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닌데 대중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대중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약간은 선동 아닌 선동을 하는 삶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주관적인 오늘 생각을 영상에 녹여봤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무조건 제 말이 맞다 팩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저 유튜버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명환 님이죠. 제가 많은 영상을 본 건 아닌데 최근에 이분 영상을 봤었습니다. 개그맨이시고 사업가시고 또 강연가, 책의 또 저자, 또 동기부여가, 투자자. 이분이 최근에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작지만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이런 대답이라 하더라고요.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해외여행 가서 먹고 놀고 쓰고 쇼핑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월 1억을 벌고 싶다, 이런 긍정 화관이라고 그러나요? 시크릿 이런 책에도 나오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 1,000만 원 번다, 월 1억 번다 이런 내용 있죠. 가능성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 월 10만 원, 월 100만 원 더 벌 수 있는 일을 이런 가능한 것부터 찾아보고 시도를 하는 것이 맞다. 코딩을 배우던, 챗 GPT 있죠. 그런 것을 배우던, 투잡, 쓰리잡을 하던, 내 시간을 투자한 것 대비해서 시간당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벌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규모를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 맞지, 월 1억, 월 1,000만 원. 이것은 공허한 외침이나 망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뇌가 이런 메커니즘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꿈을 좀 이 정도로 장기적으로 그 꿈을 키워놓고, 방향성을 키워놓고 그쪽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가는 게 맞고, 빨리, 쉽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방에 이렇게 부자 되는 길은 없다라고 봅니다. 유튜브 하는 것도 처음부터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부터 생각하지 말고 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런 규모의 돈을 버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구독자 10자, 100명 이렇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직장인분들이 내가 벌 돈의 규모, 직장 내에서 승진, 연봉 상승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정해져 있다면 이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되긴 힘들겠다고 생각하면 빨리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도전하는 그 형태로 그들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야 된다. 그들을 연구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누가 빨리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행동하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들을 때 참 쉽다. 저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지. 저 사람은 공인이었고 시기를 또 잘 만났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들으니까 말만 번지를 하네. 나 뻥이야. 저거 책 팔아먹으려고, 저거 강의 팔기 위해서 저 유튜브 홍보하려고 나왔네. 지가 하는 장사 홍보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순간 거기서 끝인 거죠. 내 인생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누구나 본인의 개인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시간이나 내 돈이 아까워서 이상한 데 안 가고, 이상한 사람 안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 굳이 내가 시간 내서 만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서 그렇게 다들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특히 공인은 그러면 안 돼. 그런 이중잣대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분에게 내가 배워야 할 어떤 마인드나 마음가짐이나 투자 관련된 이런 재테크 관련된 거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것화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배울 점은 확실하게 배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현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보자. 이거 하나만 얻어가도 저는 큰 수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영호 씨입니다.
이분 유튜브 채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유튜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규모가 크더라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썸네일에 추천 이런 거 막 뜹니다. 여기저기 보라고 최근에 지인들이 링크를 보내줘서 제가 이분을 알게 됐거든요. 아, 이 사람 옛날에 90년도인가 2000년대까지 그 프로 나서 개그맨 활동했었던 분인데, 그래서 근데 이분 썸네일을 딱 봤더니만 어디서 많이 보던 썸네일 이런 디자인인데,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아, 새로운 폭락론자 탄생인가? 라이트하우스에 이은 영상 많이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개만 봤고, 근데 대부분 몇 개만 보더라도 대부분 이분의 방향성이나 뭐 이걸 알겠죠. 대부분 좋지 않은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에 부정적, 비판적, 회의적, 대한민국 끝났다 그러고 대한민국 부동산은 뭐 안 된다. 근데 본인이 저거를 정말 진실로 믿고 영상을 제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의지나 내 자아나 내 주체적 사상이나 내 마인드는 아닌데 그쪽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컨텐츠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응원이나 호감이나 좋아요나 슈퍼챗을 받으면서 돈은 버는 건가? 영상 대부분의 내용이 부동산 끝났으니까 팔아라, 전세 살아라, 절대로 사지 마라, 장사도 하지 말고, 그러면 대안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역시나 그렇듯 마지막까지 영상을 봐도 대안이나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하지 말아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근데 누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죠. 일반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언젠가 회사에서 은퇴나 퇴직하는 거죠. 국민연금도 나날이 막 받는 돈이 규모가 줄어든다고. 연금 보릿고개도 있습니다. 막 50에 나와가지고 65세 나오면 막 10년, 15년이 연금 받지 못하는 보릿고개인데, 그리고 연금만으로도 노후은퇴 생활이 불가능한데, 그럼 월급을 대체할 만한 뭔가 현금을 이미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라는 건지 자기가 돈 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저런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응원 댓글을 달고, 부자들이 그렇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집주인, 임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이나 저런 공인의 부정적인 영상을 보면서 왜 자꾸 정신승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적인 저는 상승론, 무조건 폭등한다, 그런 것도 저는 말도 안 되고 좀 정말 위험하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자제를 하면서 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런 맹목적인 저는 선동에 가까운 영상, 근데 저 사람의 말만 듣고 집을 안 사고 있던 집도 팔고 전월세로 살면서 나중에 정말 저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나? 그땐 맞았고, 근데 지금은 틀리나? 아이, 난 몰라. 내가 뭐 칼 들이대고 그 구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내가 칼 들이대면서 집 팔라고 내가 협박한 적도 없는데, 난 그때 당시에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정답이라고 난 말하지 않았어.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저 사람은 강의로, 책 인쇄로, 유튜브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되어버렸는데, 내가 준 돈으로 말이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핵심은요, 그분은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고 부동산 이제 폭락하고 끝났고 이걸 진짜 팩트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닐 걸 알지만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후자라면 그 감당을 과연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왜냐면 선례가 있는 거죠. 선대인 씨 이런 분들, 예전에 표영호 씨 이분을 제가 검색을,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기사로 검색을 해봤는데 2013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인터뷰를 봤더니만 주식으로 15억 날려.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10년 뒤에 최근에 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주식으로 25억을 수익을 거두고 주식 다 매도하고 주식계는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인데 왜 주식 관련된 유튜브를 하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 이걸 하는 거지? 뭐 자유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주식 쪽으로 15억을 날리고 난 다음에 25억을 벌었다면 그쪽에 노하우가 더 많고 지식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그쪽으로 안 하고 왜 부동산 쪽으로 하지? 예전에 이분이 또 소통 전문가 강의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분 영상으로 제가 최근 나왔던 영상 중에 봤던 그런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 20대가 무슨 담보대출이냐. 집을 살려면 최소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가 되면서 이 정도 돈을 모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출 받지 말고 돈을 열심히 이렇게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그때 나이 때 가서 대출 조금만 받고 그때 집 사야지. 정신 나간 20대들이 말이야, 이 나라도 문제야. 막 무분별하게 저 20대들한테 30대 저 초반이나 중반 저런 애들한테 돈을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런 나라가 뭐 빚잔치에 오르고 저저저 하면서, 제가 이분이 잠깐만 80년대에서 오신 분인가? 자, 이분이 아까 그 채널명이 경제적 자유, 행복을 위해서, 경제적 구속을 위해서나 경제적 파멸을 위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정체성 자체가 말이죠.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인이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때 대출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꼭 30대 후반이나 40대에 내 집 마련할 때 대출 조금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룰이나 규칙이나 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두 분 사례에서 받아들이실 것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방향, 내가 자산이 커지는 방향,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셔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 나에게 부자가 되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사람인가? 누구의 말과 누구의 글이나 영상에 내 시간을 쏟고 있는가? 누가 정신승리만 하고 있고 누가 고통스럽지만 변화나 도전이나 실행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가? 누가 내 주머니에 돈을 가득 차게 해줄 사람인가? 다른 사람 주머니 말고 내 주머니 말입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이렇게 막 썸네일이 다닥 찍히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경제가 붕괴되고 초고금리나 대출이자 폭탄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있던 집도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그 무서움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치하고 있는 그 위험을 내가 조금 덜고 있고 위기를 내가 극복하는 방법이 이런 정말 행동인 건가? 아니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위해서 경제 상황이나 이런 쪽에 객관적 판단을 하면서 그래도 내 집은 보유해야 해, 절대로 입지 좋은 부동산은 팔지 말아야 한다, 감당 가능한 거라면, 이자라면 절대로 팔지 말자, 내 노후 은퇴는 절대로 남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미리 내 돈을 실물 자산으로 교환하는, 그렇게 대비를 하라는 사람이, 이게 무서움을 덜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판단은 우리 스스로에게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책임도 내 스스로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절대로 그 사람 말에 따라서 말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말과 행동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산물을 생산해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떳떳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로운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각 분야에서 해당 실전 경험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투자는 해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론적인 말들만, 자극적인 기사만 가지고 와서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자산이나 투자 과정, 임대 운영 과정, 정말 부동산 투자 관련된 부동산 재테크적인 조언이나 이야기를 할 거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현장 경험, 투자 경험, 임대 경험이 당연히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조언이나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비단 이렇게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고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내가 롤모델을 잡아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그분의 말만 번지르르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살아온 과정, 어떤 것을 생산해냈냐, 이것을 장기적으로 저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꾸준하게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실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맞는가를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작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